자, 일단 그러면 면접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면접을 잘 보는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 옷 좀 벗고 할게요. 내려오게. 좋아하고. 너무 더워요? 네. 이렇게 더울 줄 몰랐는데 그 혹시 이 커피는 어떤 분이 갖다 주신 건가요? 커피. 아무도 안 갖다 주셨어요? 네, 잠시만요. 네. 자, 면접 일단 전형별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죠? 인적성까지 통과를 하시고 이제 면접을 앞두신 분들일 텐데 사실 이 면접에서 1차 면접 같은 경우는 보통 뭘 보나요? 네, PT, 토론, 그리고 이제 직무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2차에서는 어떤 걸 보나요? 인성을 많이 보죠. 1차가 어려우신 분들, 손. 네, 2차가 어려우신 분들 손. 그렇죠. 2차가 어려우신 분들이 여기로 오셨을 거예요. 사실 1차는 여러분들이 자소서라던가 뭐 인적성에서 했던 거의 연장선상이죠. 근데 1차를 왜 볼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2차는 왜 보는지는 아시겠죠?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약간 갑자기 우리 회사 들어와서 이상한 일을 일으키면 어떡해요?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이해는 하는데 1차가 왜 있는지도 일단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접이 왜 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자 서류와 필기 전형으로 기본 소양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능력 평가를 하죠. 그리고 지원자의 직무 역량과 인성을 평가하는 게 1, 2차 면접입니다. 그래서 1차 면접에서는 직무 역량을 파악하죠. 그래서 보통 PT 면접을 통해서 전공 관련된 지식이라던가 아니면 그 산업군에 관련된 이슈들 아니면 뭔가 해답을 내놓는 것들 알아보는 거고 그리고 토론 면접도 있죠. 제가 이제 PT 면접이랑 토론 면접 볼 때 태도 혹은 뭐 주의하셔야 될 부분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토론 면접 보실 때 되게 이렇게 막 응변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이기어서 여기서 1등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이 꼭 떨어져요. 되게 권선징악처럼. 그게 뭔 말이냐면 토론 면접을 보는 기준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면접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뽑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융화될 사람 그리고 기본적인 일들을 시켰을 때 그걸 소화할 사람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걸 1차에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머리가 있는 사람인지 융통성 없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냥 굳이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선배들한테 안 물어보고 혼자 끙끙대다가 일 다 놓치고 막 울고 혼자 화장실 들어가고 사직서 내고 막 이런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 1차가 있는 거고요. 2차에서는 좀 더 임원분들의 날카로운 눈으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를 보는 건데 한마디로 캐릭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아마 쓰셨고 그거에서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여기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합격한 자소서를 보시면 아마 그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뭐 직무 역량 아니면 뭐 본인의 적성 아니면 본인의 뭔가 그 이력 같은 것들도 많이 넣으셨겠지만 거기에서는 꼭 캐릭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윤정영 선생님께서 좀 더 답변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게 답변으로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거죠. 아 나는 적어도 진짜 성실하다. 아 나는 적어도 진짜 열정 넘친다. 나는 적어도 진짜 배려심 있다. 나는 적어도 진짜 꼼꼼하다.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게 인성 면접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면접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실무진들은 보통 30, 40대 인사과 혹은 해당 부서 팀장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모의 면접 같은 걸 해보셨다거나 아니면 주변 그동안 면접 경험이 있는데 이 사람 진짜 잘한다 라고 생각했던 그 면접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면접의 기준을 생각하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눈에 잘하는 면접자랑 면접관들 눈에 잘하는 면접자랑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일단 여러분들은 너무 보이는 걸 신경을 안 쓰세요. 그러니까 잘하는 분들이 면접을 볼 때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면접관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막힘없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핵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핵심을 말하고 막힘없이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세가 안 좋으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똑같이 말을 하더라도 보이스 이미지 메이킹이 왜 필요하냐면 똑같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현재 뭐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정의를 말해봐라 이랬을 때 네, 1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면접 코칭해 보다 보면 되게 정말 혼자 눈도 안 마주쳐요, 면접관이랑. 네, 1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증기혁명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혼자만의 세상에 빠져 계신 분들도 많고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억울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1차 면접 형용에서는 되게 표정 관리를 너무 안 하시고 오직 말의 내용만 생각하셔서 이런 양상들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잡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무 면접관들한테 호감을 조금 얻으실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 기준은 제가 이따가 바로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실무 면접에서 기본적인 거를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산업군이랑 직무, 요즘에는 NCS 역량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직무 역량. 그래서 직무에 관련된 최근 이슈나 시사의 이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을 우리가 뽑아서 바로 실무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의 정보라는 거예요. 이 직무가 뭘 하고 있는지 아는 거, 그리고 이 산업군, 그리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이쪽 산업 분야에 대한 거는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거라서 아마 면접을 목전에 두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면접 수업 진행을 해보더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혹은 예를 들어 CJ 면접을 보신다. CJ도 계열사마다 다 물어봐요. 이것저것. 주식까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되게 당황하시고 떨어지시죠. 그래서 회사에 관련된 질문들은 대답 못하시면 그냥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건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일단 회사에 관련된 거 그리고 산업군에 관련된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관심은 기본이죠. 네. 그래서 실무진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무 역량을 그대로 펼칠 수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본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질문 하나에 답변 하나 이렇게 안 해요. 핑퐁이에요. 예를 들어 힘들었던 경험 말해보세요. 그럼 네 제가 동아리를 이끌 때 혹은 팀플레이를 했었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누가 되게 이렇게 해서 되게 힘들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잖아요. 그럼 끝 하면서 그러셨군요가 아니라 그래요? 그때 뭐가 제일 힘들었는데요? 본인 역할이 뭐였는데요? 거기서 되게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본인 역할은 뭐였어요? 결국 어떻게 해결됐어요? 핑퐁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피소드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에피소드. 자소서 이외의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꼭 임원에서 그걸 물어봐요. 자소서 이외에 다른 경험 없어요? 다르게 실패했던 경험 없어요? 항상 물어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피소드, 내가 어떤 직무 역량이라던가 내가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이 산업군이나 이 직무 관련돼서 내가 되게 좋은 역량을 이끌었던 경험 최소 에피소드 5개는 있으셔야 돼요. 아마 자소서로 한 3개 정도 있으실 거예요. 자소서 쓰다 보면 3개 정도 만들어 가거든요. 그럼 그거 압축하시고 2가지 정도 추가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건데 그중 일단 위기를 극복했던 거 혹은 내가 실패했던 거 이런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의 에피소드를 준비를 해주시면 그게 되게 효과적이에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임원진들은 40, 50대입니다. 대부분. 근데 그런 분들 많아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아마 1, 2차는 되게 많이 통과를 했는데 1차는 통과 많이 했는데 2차가 통과를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여기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임원이 좀 더 어렵다라고 손을 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왜냐면 1차 같은 경우는 모자르지 않으면 붙여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막 떨면서 말을 하더라도 사실 그래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붙여줘요. 임원에서는 좀 호락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면 임원들은 뭘 자꾸 솎아내냐면 거짓말하는 걸 자꾸 솎아내요. 예전에 면접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LG 디스플레이 지난번에 합격했던 친구가 이공계였는데 학점이 2.7인가 그랬어요. 어떤가요, 이공계분들? 되게 안 좋죠. 그러니까 물론 석사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학사에서 2.7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면접관이 계속 물어보는 거죠. 특히 임원진에서. 학점 관리 어떻게 했어요? 네, 저는 사실 학점에 있어서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학점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했지만 제가 부족한 이런 학점에 대한 경우는 다른 이런 과목들로 최대한 전공 역량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이런 동아리 활동과 이런 공모전 활동하면서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제가 미뤄봤을 때 항상 성실함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순간도 틀어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까지 얘기하면 잘했잖아요. 근데 또 물어봐요. 그래도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이거는 복구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사 때는 학점이 이랬지만 그래도 석사 때 이런 연구도 하고 이런 논문도 쓰고 이런 것도 하면서 전 정말 제가 지금 성실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 낮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과목으로 대체를 했고 4번 물어봤어요. 마지막에 임원이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약간 그 부산 사람이어서 되게 약간 남자야 약간 이런 스타일이죠. 마초 같은 스타일.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착하기도 한데 되게 좀 감정적인 스타일이었어요. 나중에 이 친구가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이렇게 면접 좀 기회도 주셨고 제가 서류에서 이렇게 붙었다는 거는 그래도 모자람이 없기 때문인 것 같고 저 진짜 이쪽 분야 잘 알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붙었죠. 되게 무슨 권선징악 같죠. 이게 뭐냐면 면접관이 왜 계속 물어보냐면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당황하면 솔직하게 나와요. 그래서 왜 면접 볼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이나 모셔서 긴장해도 돼요 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긴장을 하고 실제로 당황했을 때 진심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땀을 흘린다거나 아니면 막 손이 떨린다거나 얼굴 경련이 일어난다거나 그거 전혀 문제 없어요. 그거보다는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진심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자꾸 거짓말을 치는 건지 가식적인 건지를 거르는 과정이 이 임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속 2차에서 떨어진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시고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나, 그동안 자꾸 말도 안 되는 가식들로 답변을 만들지 않았나,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답변 부분은 윤종혁 선생님이 좀 더 알려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거죠. 그 친구가 어필했던 건 이거죠. 아, 나 진짜 잘할 수 있어요. 나 그때는 잘 못했지만 나 진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 있고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캐릭터를 어필을 한 거죠. 이 사람은 되게 열정적이구나.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하셔야 되는데 이 캐릭터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본인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면접관한테 어필할 한 컨셉인 거죠. 그래서 이걸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한 가지 중에서 장점만 선택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열정이 있는데 약간 게으른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같이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조금 열정이 있고 막 끈기가 있다. 그럼 고집도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좀 친화력도 있고 배려심도 있어서 사람들 말 잘 들어준다. 우유부단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에피소드를 버무려 보시는 작업을 지금 하셔야 되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적어도 캐릭터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캐릭터를 맞추시고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가져가시고 거기에 맞는 보이스를 가져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두가 조금 길었는데 여러분들의 특징, 내 캐릭터는 뭔지,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겁나 잘해. 그러면 아, 나는 되게 임경변력이 뛰어난 게 아닐까? 같이 가져가시는 거죠. 그러면 백업 답변이 필요하긴 해요. 아, 거짓말을 하는 게 좋지 않았다라는 어떤 교훈을 얻었던 경험. 예를 들어 내가 임기응변력이 되게 좋아서 내가 이런 상황, 위기 상황을 이렇게 극복했다. 예를 들면 꼭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우리가 뭐 마케팅 프로그램 같은 프로모션 뭐 이런 걸 하는데 위기에 봉착했다. 왜냐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의 기질을 발휘해서 이걸 이렇게 해결했다. 이런 것들 특히 마케팅이나 영업 쪽 지원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쓰실 텐데 그럴 경우에는 내가 임기응변력이나 순발력이 뛰어나서 극복했던 경험을 같이 에피소드로 넣으실 때 하나를 같이 넣으셔야 돼요. 임기응변력이 뛰어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빨을 잘 깐다? 그래서 조금 거짓말도 잘할 수 있고요. 원리 원칙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업에선 어떤 걸 좋아해요? 그래도 신입사원이면 특히 공기업의 경우 규칙, 원리 원칙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면접관들은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이 사람 근데 너무 약간 좋은 게 좋은 거다. 융통성만 있게 나가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할 테니까 같이 가져가셔야죠. 옛날에 그래서 학교 수업을 할 때는 사실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실제로 제가 인턴 근무하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이 에피소드 말씀하시면서 아, 그래도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규칙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기본을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과 이런 것들을 같이 경합해서 앞으로 일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 컨셉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기본적으로 그 방향성은 조금 이따가 윤정혁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주실 거고요.